1번 그림은 높이 h인 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연낙하한다 맞지? 이 P,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것이다. 자, 자연스럽게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중력만 받는다 그죠? 그러면 중력은 우리가 보존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보존력만 받는 이 물체니까 보존력이 곧 합력이다 이거지. 그러면 물체가 이 mg 받아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합력이 한 일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 일은 감소한다. 자, 근데 이제 낙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매겨주면, 자, 낙하 거리 h다.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마이너스 mgh 감소할 거고,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플러스 mgh 증가할 거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최고에서 시작하지.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해서 0이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낙하거리 h 낙하했을 때 지면에 도착했다 볼 수 있다 맞죠? 그러면 낙하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들은 다 운동 에너지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요 그래프는 역학적 에너지 그래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니까, 자, 낙하 시간. 자, 일단은 낙하 거리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시간에 따라서는 낙하 거리는 2분의 1 AT제곱,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은 A가 G죠. GT제곱. 여기에 비례해서 낙하 거리가 형성이 되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는 속도가 잘 안 붙었으니까 낙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별로 안 생길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항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로 감소하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도 2차 함수로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합은 변함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맞는 것은 철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죠? 0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맞고. 그 다음 민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다. 자, 2분의 h만큼 낙하했다는 것은 결국 절반 낙하하고 절반 남았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절반이 되었고, 그럼 나머지 절반인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거는 운동 에너지가 같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럼 낙하거리가 2분의 h인 요 상황에서 시간을 물었으니까 시간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요 때는 2분의 t는 여기 있잖아. 2분의 t가 아니고 얘는 루트 2분의 t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2분의 t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철수 0이 3번. 2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선을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중력가속도 G로. 자, A, B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일단은 20m/s, 10m/s인 모습이고 얘들 사이의 거리가 20m.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 이런 걸 썼었단 맞지? A가 B를 따라잡는다. 다가가는 상대 속도가 지금 현재 모습이 A가 B보다 10m/s 더 빠르니까 10m/s 다가간다. 자, 근데 이 다가간다 하는 상대 속도는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20m라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가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2초. 그러면 2초 후에 얘들은 충돌을 할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맞지? 질량은 1kg으로 같다 했고, 그러면 기니 D 가봅시다. D는 2초일 때 충돌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0초에서 1초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우리가 충격량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도 돼. 자,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가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A라는 물체가 둘 다 가속도는 G로 10m/s 제곱이니까 1초가 지나면 얘는 30m/s. 그 다음에 B는 20m/s가 될 거다. 그러면 둘 다 속도가 10 증가하니까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둘 다 1kg이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둘 다 플러스 10이 될 거다.
또는 우리가 충격량으로 계산한다 하는 거는 충격량은 힘 곱하기 받은 시간. 그러면 두 물체 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받는 중력이 똑같다 맞지? 10N, 얘도 10N. 그러면 둘 다 10N을 1초 동안 받았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플러스 10이 될 거다. 그치? 그래서 변화량 크기는 같다 맞고. 그 다음에 딕은 T는 0에서부터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그럼 2초죠. 2초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g 떨어진 높이차 h로 구해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이동한지만 보면 되네. A는 20m/s에서 2초 후에 어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속도는 40m/s였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20에서 40, 그러면 30m/s가 될 거고, 이걸로 2초 지났으니까 60m 떨어질 거다. 그러면 A가 60m 떨어졌으니까 A는 질량이 1kg에 중력가속도 10에 60m 떨어졌다. 그러면 잃어버린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600J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13번 그림에서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빗면에 따라 내려오고 있다. P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V0, Q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2V0 모습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수평면까지 가니까 속도가 3V0 되었다. 자, 그러면 항상 속도의 변화를 보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본다 맞지? 자, 모든 물체입니다.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2분의 1 mv0 제곱에서 2v0 됐으니까 2분의 1의 m의 4v0 제곱이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2분의 1 m의 9v0 제곱이 되었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증가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2분의 m, 2분의 m, 2분의 m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지. v제곱이 4v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늘어난 거는 3v제곱. 4v제곱이 9v제곱이 되었다. 늘어난 거는 5v제곱. 자, 요렇게 3v제곱, 5v제곱 늘어나게 된 이유가 떨어진 높이에 비례한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P에서 Q까지는 요만큼 떨어진 거고, Q에서 수평면까지는 이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 에너지 변화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3대 5로 증가했다. 그러면 떨어진 높이비도 3대 5,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가 3대 5니까 높이에 비례한다 맞지? 자, 그러면 Q의 높이를 물었으니까 Q는 전체가 h다 했으니까 Q의 높이는 전체가 8인데 그 중에서 5다. 8분의 5h. 그래서 답은 4번. 자, 14번 그림은 곡선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지나 Q로 가고 있는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높이는 h1과 h2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그러면 물체 운동 에너지 2배다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그냥 2로 나타냅시다. 그러면 Q에서 운동 에너지가 P에서 2배라 했으니까 2. 얘는 2. 운동 에너지가.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Q가 좀 더 크다 맞지? 이만큼. 요만큼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높이 차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E가 되었다. 그럼 요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E다 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그러면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라 했으니까 요 H2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다. 그치? 그러면 2에 해당하는 H2에 2를 더한 게 H1이니까 H1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H1과 H2 높이 비는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높이에 비례하니까 에너지 비다. 그러면 에너지가 3대 2네. 답은 2번. 그림은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높이차가 h인 지점을 PQ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다. 자, Q에서가 P에서의 속력은 3배. 자, 그러면 P를 지날 때 속도를 V 주지.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 속도는 3V다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에너지로 보면 P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보다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9배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 그죠?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V니까
P를 지날 때 속력 V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를 E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Q를 지날 때 운동에너지는 V가 3배니까 운동에너지는 9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배가 운동에너지인 점이 Q라고 했으니까 Q의 높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딱 절반이 4.5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H에 해당하는 높이는 H만큼 P점에서 Q점까지 내려오면서 얘가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겠다, 맞지? 그게 8이네. 그러면 H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8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평면에서 Q의 높이를 H로 표현하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8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H다. 높이가 H. 그러면 E는 4.5E는 2분의 9이다, 맞지? 그러면 2분의 9E는 8E의 몇 배인지 보면 되겠네. 8E의 16분의 9배다,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높이가 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8이었으니까 2분의 9E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높이는 16분의 9H다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1번. 1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의 한쪽 끝에 용철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물체에 매달려서 일단은 O 지점이 평행 지점. 수평이니까 얘가 자연 길이다. 원래 길이다, 맞지? 자, 그 상황에서 A만큼 압축시킨 상황에서 출발했다. 자, 항상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나오면 2분의 1K 용수철에서 변형된 길이 제곱을 해주면 그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를 바로 위치에 따라서 따라닥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물체도 마찬가지 A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만큼 가지고 출발했다. 잡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얘가 출발했는데 항상 용수철에 매달린 채로 다른 힘 없이 용철의 탄성력으로 움직인다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에서 계속 나오는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가 자연 길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할 거다. 자, 그리고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건데 그게 5점이다, 맞지? 5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그러면 감소한 만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 O 상황이고, P 상황은 다시 한번 2분의 A라는 변형된 길이가 생겼다, 맞지? 그러면 2분의 A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의 2분의 A의 제곱, 얘가 8분의 1 KA 제곱이네. 요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운동 에너지로는 얼마 같다? 전체 에너지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전체 에너지는 항상 처음에 출발할 때처럼 2분의 1 KA 제곱이 얘가 전체다 이거지. 그러면 더해서 요거 돼야 되니까 8분의 3 KA 제곱이 현재 운동 에너지인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근데 P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묻는데 P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되었다, 맞지? 8분의 3 KA 제곱. 자, K를 2분의 K로 바꾸고 질량을 EM으로 바꿨을 때 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지 묻는 거네.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M이랑 아무 상관없고 K랑 A에 상관이 있는데 지금 K를 절반으로 바꾸니까 이 에너지도 절반이 되겠네. 근데 지금 이 에너지가 기준이 2라 했으니까 절반 된 에너지는 0.52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17번.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용철 상수가 K, 4K인 두 용철에 물체 A, B 매달아 놓고 줄로 묶어놨다,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체 개 A랑 B 물체 개가 정지하고 있다 했으니까 A, B를 양쪽에서 용철이 힘을 주고 있을 거야, 맞지? 자, 근데 실을 끊자마자 A랑 B는 용철에 의해서 딸려간다.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당겨진다 했으니까 양쪽에 있는 용철은 지금 현재 가에서 늘어난 상태다, 그렇지? 그러면 A와 B가 각각 당기는 탄성력을 받을 건데 A, B가 가만히 있다 했으니까 이 탄성력이 서로 같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힘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탄성력식은 F는 KX다, 맞지?
그러면 탄성력이 같아야 된다 조건을 이용해서 자 용철 상수가 반대로 A에 달린 용철은 K, B에 달린 용철은 4K니까 KX 곱한 게 같아지려면 A는 B에 달린 용철보다 4배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A가 늘어난 용철, A에 달린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4X라고 한다면 B에 달린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X로 잡자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기니 D 봅시다. 기억 가에서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항상 용수철이 A에게, 그러면 반작용은 A가 용철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돼야 된다 맞죠. 근데 갑자기 용철이 B를 뭐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다음 니은 C를 끊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시그마 F는 ma에서, 가속도는 결국 어떤 물체가 받는 전체 R자 힘을 자기 질량으로 나눠준 거다 맞지. 자 두 물체 A, B는 질량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A랑 B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힘도 같고 질량도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지 뭐. 맞다. 이건 최대 속력. 최대 속력은 일단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말은 용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에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면 그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 했어.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얘가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곧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A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의 4X의 제곱이죠. 자 B의 경우에는 가지고 출발하는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의 4K의 X제곱이다 맞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몇 배냐 보니까 에너지가 A가 B보다 4배 더 크네. 근데 질량은 똑같았다 이거지. 자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더 큰데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다. 그러면 속도의 제곱이 4배 더 크다. 그러면 속도는 2배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루트 2배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 자 18번 그림 가오에서 보니까 자 물체가 왼쪽에는 용철, 오른쪽 A, 오른쪽에는 용철 B가 매달려 있다 맞지? 각각의 용철 상수는 A가 100, B가 200이다 했고, 자 A는 지금 0.3m 늘어난 상황, 0.3m가 늘어난 상황이고, 자 B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했으니까 B는 늘어나지 않고 여기가 자연길이다 이거지. 자 A는 0.3m만큼 늘어난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 손을 놓으니까 이 물체가 직선 운동하다가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이 오른쪽 그림 나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놨으니까 그림 가에서도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번 정지 상태가 되는 것까지의 질문이다 그지. 그러면 정지에서 정지로 넘어갔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안 변했다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 맞지? 그럼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럼 그림 가와 나에서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죠. 탄성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림 가에서 탄성 에너지는 B는 어차피 없었고 A만 신경 쓰면 2분의 1의 A의 탄성 계수 100, 그 다음에 0.3m 늘어났다 했으니까 제곱. 자 나에서는 보니까 A는 0.3m 늘어나 있다가 L만큼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면 A의 늘어난 길이는 0.3 마이너스 L이다. 자 그리고 B는 L만큼 늘어나게 됐죠. 원래 자연 길이였는데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L이 됐네요. 그러면 두 용철이 다 탄성 에너지 가지고 있는데 이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A 경우 100의 L 0.3 마이너스 L의 제곱이고, B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탄성 계수가 200 L 제곱이다 맞지? 이게 서로 같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가 상황부터 먼저 구해주면 100 넣고 하면 얘가 2분의 9네요.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50에 L-0.3 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1 제곱. 자 정리를 해보니까 150L 제곱 마이너스 30L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0.09에
4.5네. 4.5. 자, 이게 4.5랑 같으니까 4.5 날라가네. 4.5는 날라가고 남는 게 150 L제곱 마이너스 30L은 0이다 남네요. 그러면 L도 날려주면 L은 5분의 1m다 나오네. 그래서 답은 4번. 5번 그림은 질량 2kg 물체를 0.8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내려와서 수평면을 뭔가 운동하다가 용체가 닿겠지. 접촉한 후에 C까지 용체를 최대로 밀었다가 다시 튕겨놨다. 그러면 C까지 최대 압축시켰다. 최대 압축은 정지할 때까지 압축시키겠죠. 자,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을 잘 등속도 운동하다가 얘가 B까지 왔어. 그러면 B에서 C까지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운동 에너지 써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상황을 봅시다. 기억 A에서 운동 에너지는 16이다. 자, A에서의 운동 에너지란 거는 얘가 내려오면서 0.8m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mgh 0.8 해주면 16줄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용철에 적용된 에너지는 0이다. C는 최대 압축 순간이지. 압축됐는데 어떻게 용철 포텐셜이 0이야. 틀렸다. 디귿 B와 C 사이의 길이는 0.2m이다. 얼마나 압축시킬 수 있니? 문제잖아. 그러면 우리가 16줄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다 써서 압축시킨다 맞지? 그러면 16줄은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K가 800이다 있고 얼마나 압축시키는지 X라고 한다면 X제곱. 그러면 400을 나누어주면 X제곱이 100분의 4 되네요. 그래서 X는 10분의 2m. 그래서 0.2m 맞네요. 답은 기디 3번. 10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 위쪽에 용철 달려있고 용철 상수가 150. 자, 0.5kg짜리 물체를 5m/s로 던져 올렸대. 던져 올렸더니 얘가 용철을 최대로 압축시키는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자, 일단은 용철에 닿을 거고 압축을 시킨다 했으니까 압축을 시키면서 올라갔을 거야 맞지? 그럼 용철은 압축이 됐을 거고. 자, 그리고 최대 압축이 됐으니까 결국은 더 이상 압축시키지 못하고 이제 정지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누구는 감소하고 누구는 증가하는지 비교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원래 속도 있다가 정지했으니까 감소. 자,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증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용철 변형된 길이가 커지면 증가하는 거다 맞지? 원래 용철은 자연 길이였는데 압축이 됐잖아. 요만큼 압축이 됐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잃었죠. 원래 가지고 있던 2분의 1의 질량 2분의 1 5의 제곱. 자,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일단 압축시킨 걸 x라고 보면 얘는 1 플러스 x만큼 올라갔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0.5kg, 중력 가속도 10에 올라간 높이 1 플러스 x. 그리고 탄성 에너지도 2분의 1에 k가 150에 x제곱. 이걸 다 줬다 이거지. 그래서 우변 정리해 보니까 우변은 7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좌변은 4분의 25다. 오케이. 넘겨서 계산해 보면 4분의 25 넘기면 7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분의 20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압축시키는 게 얼마만큼인지 보니까 자, x 용철 0.1m 압축된다. 요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면 된다 맞지? 그럼 0.1 넣어보지 뭐. x 0.1 넣으니까 x는 제곱은 0.01이니까 0.75 플러스 x 0.1 넣으면 0.5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5가 1.25네. 그러면 0 된다 이거지. 0.1m 압축되는 게 맞다.
기억.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 압축시킨 순간 정지니까 0이다. 맞죠? D가 물체에 적용하는 합력은 최대 압축성이야. 그러면 일단 속도는 0인데 합력이 무조건 0이다 하면 안 돼. 모르는 거야. 자, 확인해 줘야지. 자,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다. 0.5kg이니까 5N 받을 거고, 또 아래 방향으로 압축된 용출이 밀 거다. 그러면 이거는 탄성력이다. 그죠? 이 둘의 합이 얘가 받는 시그마 F다. 둘 다 아래 방향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21번. 그림과 같이 용철 A에 질량 M짜리 물체를 매달고 접촉시킨 상태에서 압축시키고 가만히 놓았더니 얘가 튕겨져 올라간다. 맞지? 올라가다가 위에 달린 용철 B를 최대로 압축시킨 게 Q 지점이다. 자, A, B 압축시킨 길이는 각각 2L이랑 L이라 있고, 그러면 용철 상수는 K로 서로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물었어. 자, M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거지. 요 거리가 우리가 모르는 H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상태가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P 압축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용철 상수가 K인데 2L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2분의 1 K의 4L 제곱만큼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끝의 모습을 보니까 탄성 에너지가 B가 L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정지했다 했으니까 2분의 1 K L 제곱인 상태로 끝났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로 보면 탄성 에너지는 감소했네. 2분의 4L 제곱에서 K 4L 제곱에서 2분의 1 K L 제곱을 바뀌었으니까 2분의 3 K L 제곱만큼 변화가 생겼다 이거지. 자, 근데 둘 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마지막도 최대 압축, 즉 정지 상태로 끝났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남은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남았죠. 위치 에너지 H만큼 올라간 거니까 H만큼 증가했다 이거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요 감소한 포텐셜 탄성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mgH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H 물었으니까 H는 mg로 나눠주면 되겠네. 2분의 2mg분의 3kl 제곱이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3번. 22번. 자, 그림과 같이 위쪽 수평면에서 용철 A에 나무 도박 접촉시켜 놓고 EX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그러면 얘는 탄성 에너지 2분의 1 K에 A의 용철 상수는 K라 했으니까 K에 4X 제곱만큼 가지고 출발했다 이거죠. 자, 얘가 이제 요걸 운동에너지로 받고 내려오겠지. 내려오면서 이만큼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요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큼 더 추가가 돼서 이제 가지고 있을 거다. 자, 요걸로 압축시키니까 다시 한번 용철 B를 EX만큼 압축시켰다. 용철 B는 3K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최대 압축시키는데 든 에너지가 2분의 1 3K에 4X 제곱, 요만큼 에너지가 들었네. 그러면 요 에너지가 얘의 운동 에너지였다 이거지. 그러면 이 에너지로 출발해서 위 비타면 빗면에 내려오니까 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요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얘 위치 에너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계산해 보면 얘는 정리하면 2kx 제곱, 얘는 6kx 제곱이니까 얘 도합 변화량은 4kx 제곱만큼 증가했다. 요게 위치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겼다 이거죠. 자, A에 접촉시키는 게 X로 줄었다면 B로 갔을 때 최대 압축되는 길이가 얼마인지 묻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2x가 아니라 x로 출발했으니까 2분의 1k의 x제곱에서 출발했다. 맞지? 자, 요 에너지가 운동인지 되었을 거고 빗면은 그대로니까 빗면을 통해서 4k x제곱은 추가로 받았을 거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내려오면 2분의 9k x제곱이 되었겠네. 자, 요게 이제 B를 압축시킬 거야. 그러면 용철 상수가 B는 3K니까 우리가 얘가 얼마 압축될지 모르니까 X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로 압축된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다 탄성 에너지로 갖다 맞지. 2분의 1 용철 상수는 3K이고 X 다시 제곱이랑 같겠네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X 다시 제곱은 3X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x-는 루트 3x다. 그럼 최대 압축거리는 루트 3x. 답은 5번.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O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일정한 힘을 줘서 계속 잡아당겼다. EH 거리만큼 잡아당겼다 했으니까 이 힘이 뭐 F라면 F 곱하기 EH만큼 E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되었겠다 이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대. 올라갔더니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 자, 그러면 O에서 P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질량도 정의를 해놓자.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로 EH만큼 E를 받아서 에너지 가졌더니 이 에너지로 열심히 올라갔더니 H만큼 올라갔다. 그럼 이 에너지가 올려주는 데 필요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 mgh 만들어줬다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가속도.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그러면 질량분의 힘 계산해주면 h 날리고 2만 넘겨주면 되겠네. 얘는 2분의 1g다. 그래서 답은 2번. 2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 A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6kg을 30N의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2m 잡아당겼네. 그러면 자, 30N 힘 줬다. 2m 동안 얘는 처음에 정지였다. 운동에너지 없었으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30N에 2m 60줄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6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60줄로 올라가니까 H만큼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면 mgh 요 위치 에너지는 60줄이라는 운동 에너지에서 왔구나. 그러면 질량 우리가 6kg, 중력 가속도 10, 그 다음에 h가 60줄이니까 h는 1m다. 답은 2번. 자, 25번. 자, 그림과 같이 또 수평면 위에서 F라는 힘을 L만큼 길이만큼 줬다. 그럼 내가 E를 FL만큼 해줬다 이거죠. 자, 처음에 또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라 했으니까 내가 힘을 준 만큼 요 E를 받아서 얘는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을 거다. 자, 이 운동 에너지까지 올라가니까 최고 지점이 H다. 그러면 질량 M짜리를 H만큼 올려주는 데 필요한 위치 에너지 mgH가 FL에서 왔구나. 자,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한 가지 물리량만 변화시켰을 때 빗면에 도달하는 높이가 EH가 되게 만들어주라. 오케이. 기억 F를 2배로 한다. 맞죠? 자, F나 길이 L을 2배로 만들면 에너지를 2배로 줄 수 있으니까 EH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F 맞고, 그 다음에 L도 2배로 하면 맞고. 자, 디귿 M을 2배로 하면 이거는 자, F도 똑같고 L도 똑같이 유지된다면 에너지는 똑같이 주는데 질량을 2배로 만들면 EM을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에서 EM을 올리려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2배가 아니라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H는 절반이 되는 경우다. 그럼 D가 틀렸다. 답은 3번. 그림 26번 그림과 같이 질량 M짜리 물체를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H만큼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면 현재 A 지점까지 왔을 때 mgH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자, 그리고 F를 힘을 주면서 운동 반향을 주고 있단 맞지? 이를 줘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상황이네. 자, 그래서 F라는 요 길이가 뭐 L이라면 FL만큼 추가로 더 받았다 이거지. 원래 mgh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요게 얘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 있을 거다 이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질량 m짜리를 4h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네. 그러면 올려주는데 필요한 위치 에너지가 4mgh인데 이게 얘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F로 L만큼 일을 하면서 에너지 얼마 줬다. 3mgh 줬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 A에서 B까지 운동한 동안 F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물었어요. 자, 갑자기 충격량을 물었으니까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MV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거네. 자, 얘는 지금 그러면 V로 한번 나타내보지. 자, H만큼 내려와서 A를 지날 때 속도가 V였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다. mgH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더니 내가 V로 나타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다 할 수 있겠네.
그러면 V는 M 날리고 2 넘겨주면 루트 2GH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B가 F에 힘받고 B에서 이제 어떤 속도로 나가게 되겠죠. 속도는 빨라졌을 거야. 이 속도로 올라갔더니 4H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4mgh다, 맞지? 그러면 4mgh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mgh가 2분의 1 mv제곱이라 했으니까 4mgh는 2mv제곱이다. 그러면 2mv제곱을 가지게 되려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 2분의 1의 m의 v 다시 제곱이 2mv 제곱이 되려면 v 다시는 2v다 이거죠. 그래서 B점을 나올 때 속도는 2v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델타 P. 질량 m짜리 물체가 v에서 2v.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v 됐다, 맞지? 그러면 m 델타 v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mv 되었네. 그러면 v가 루트 2gｈ였으니까 루트 2gh 곱해주면 답은 2번. 자, 27번 그림과 같이 높이 2L인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질량 M짜리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F라는 힘으로 L만큼 잡아당겼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를 FL만큼 줬겠네. 자, 그리고 이 물체는 내려오면서 2L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가져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면에 도착했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는 FL에다가 플러스 2mgL까지 가지게 되었을 거다. 자, 지면에서의 물체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에 2배일 때, 그러면 경사면을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는 얘고, 경사면 내려오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는 FL이다. 그러면 FL의 2배가 FL과 2mgL의 합이라 했어요. 합이라 했다, 맞지? 그래서 F는 얼마니 물었으니까 FL이 2mgl이네. 그러면 F는 2mg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28번. 자, 그림과 같이 점 P를 V의 속도로 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P점에서는 이 상황이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와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mgh라는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다 넘어왔을 거야. 그러면 지금 F 구간 들어가기 전에 얘의 운동 에너지가 mg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인 상황이다, 맞지? 자, 여기서 F라는 힘 때문에 2를 받을 거야. 그러면 추가로 2를 F라는 일 때문에 2를 받았다. 한 2를 먼저 물었으니까 그냥 W 하자. W가 F 때문에 받은 1이다 하자. 그러면 받고 나서 얘 운동 에너지는 mgh에 플러스 2분의 1 mv제곱에 거기에 w까지 추가가 된 게 얘의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올라갔대. h만큼 올라갔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mgh 위치 에너지 주고 그만큼 감소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mgh 감소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w 될 거다. 자,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 EV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EV 운동 에너지랑 같네요. 2분의 1의 m의 EV의 제곱이랑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W는 2분의 3 mv 제곱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Q에서 R까지 올라갔더니 최종 정지에 뜬다. 그러면 Q에서 R까지 높이가 다시 한번 H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H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졌다 이거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 mgh 증가하면서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랑 같다? 사라진 운동 에너지랑 같다. 사라진 운동 에너지는 EV였던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의 EV의 제곱, 얘가 2분의 4 mv 제곱이다, 맞지? 자, 그러면 2분의 4 mv 제곱은 mgh랑 같은 에너지인데 우리한테 묻는 거는 F가 물체의 한일. 그러면 F가 물체의 한일 우리가 W라 했다, 맞죠? W는 2분의 3 mv 제곱이네. 그러면 2분의 3 mv 제곱은 2분의 4 mv 제곱이 mgh니까 얘는 4분의 3 mgh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29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라지 h인 곳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한 질량은 m이라고 하죠. m짜리 물체가 있다. 자, 얘가 수평면까지 내려오니까 속도가 v가 되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쓰지 뭐. mgh라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얘한테 속도 v를 줬다. 운동 에너지 요걸로 바뀌었다. 시간 하나 세워주고. 자, 마찰 구간이래.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 자, 거기서 지나서 오른쪽 빗면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지나와서 왼쪽 빗면에 한번 올라갔는 게 h다. 그러면 얘의 움직임을 보니까 한번 지나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지나와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당연히 못 갔겠지. 얘는 h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P점 끝에서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 마찰 구간은 총 몇 번 지나갔습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번 가서 끝까지 가서 정지했다, 맞지? 그러면 마찰 구간은 총 몇 번? 3번 지났네. 마찰 구간 한 번당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W라면 얘는 3W라는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최종 정지했다 이거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출발할 때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잖아.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3mg 라지 h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h를 정보를 줬으니까 마지막의 정보에서 우리가 스몰 h를 이용하면 얘는 mg h밖에 안 남았다, 맞지? 이 에너지가 다시 한번 요 마찰 구간에 지나가면서 다 사라졌으니까 w는 한번 사라지는 에너지는 mg 스몰 h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라지 h가 스몰 h의 3배다 하는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v는 물었으니까 우리가 요식 구했다, 맞지?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v는 루트 2g 라지 h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h는 스몰 h는 라지 h의 3분의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왼쪽 빗면의 높이 2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으면, 자, h가 아니라 2라지 h 지점에서 놔둔다. 에너지 2배에서 출발시켰죠. 1을 4회 지난 순간 정지한다. 아니죠. 몇 번 지난 후? h 하나당 3번 지났잖아. 그러면 2h 2배로 올려줬으니까 얘는 6번 지나야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자, 3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자, P에서 Q를 지나 최고점 R에 도달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감소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감소 안 하고 일정한 게 정상이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뭔가 줄어든다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마찰력이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는 거지. 자, 다행히 Q에서 R까지는 운동한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화됐으니까 요거는 자연스러운 상황. 자,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다. 이런 거 생기면 얼른 P에서 속력 2배다 했으니까 2V, Q에서 V 하지 뭐. 자, 그리고 PQ의 높이 차이는 H다. 그림이 잘 나와 있고,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에너지 감소량,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다. 사실 이게 이상한 거지, 맞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물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같은 게 정상인데 증가량의 3배가 감소량이다. 감소한 게 더 많구나. 이 마찰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잘 나와 있네. H만큼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mgh 증가했다 이거죠.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는데 얼마만큼 감소했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만큼 마이너스 3 mgh 감소했다 우리가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EV랑 V로 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감소량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지? 2분의 1 m에 얘는 원래 4V 제곱이었는데 V 제곱이 되었네. 그러면 감소량은 2분의 3 mv 제곱이다. 그러면 요 감소량이 이 3mgh랑 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2분의 3 mv 제곱이 3mgh다 식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기니디 가봅시다.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 V 표현하라 했으니까 요 식에서 표현하자. 2분의 3mv 제곱이니까 3m 날리고
정리해서 V를 찾으면 V는 루트 2GH네. 그래서 Q에서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했으니까 루트 2GH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Q와 R의 높이 차이는, 자, Q와 R의 높이 차이를 우리가 H-라고 해보면 결국은 V였던 속력이 정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서 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mgh-는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서 생긴 거다. 그럼 v 넣어주니까 2분의 1 m에 2gh 된다, 맞지? 그러면 mgh랑 같네요. 그러면 h-는 h다, 맞고. 디귿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MGH다.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죠. 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 감소했다, 맞죠?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 본다면 얘는 얼마 감소했다? EMGH 감소했다. 그럼 맞네요. 답은 기니디 5번. 다음 31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데 PQR 지나서 움직이고 있다. 자, P에서 속력은 3V0, 그 다음 V 되고 V0 되네. 이상하다, 맞지? 속력이 줄어든 거 보니까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찰 구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Q에서 R까지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5배이다. 자, 2분의 5배 이런 거 이제 정수로 바꾸고 싶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2로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5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총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냐? 마이너스 2.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얼마나 감소했냐? 마이너스 5이 감소했대. 그러면 전체로 보면 5이 감소니까 운동 에너지는 3이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다, 맞지? V에서 V0 제곱이 된 V0가 됐네.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m에 감소했다 했으니까 V가 더 클 거야. V 제곱에서 V0 제곱으로 감소한 만큼이 얼마다? 지금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P에서 Q까지 모습도 보면 P에서 Q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니 볼 수 있겠네. 그러면 P에서 Q까지 운동의 증가량은 증가했으니까 V가 더 크겠지. V 제곱에서 3V0 제곱이니까 9V0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떨어진 높이만큼, 감소한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다, 맞죠?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PQ와 QR의 높이 차이는 같다 했으니까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높이 차이는 서로 같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같을 거야, 맞지? Q에서 R까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우리가 2라고 줬으니까 요 에너지가 2구나. 요 두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2랑 3이니까 얘들 둘의 에너지가 3대 2네. 그러면 2분의 m은 떼내고 v-v0 제곱이랑 v에서 v제곱에서 9v제곱 뺀 게 3대 2다, 이렇게 식 세우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대 v제곱 마이너스 9v0 제곱은 3대 2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3v제곱 마이너스 27v0 제곱은 2v제곱 마이너스 2v0 제곱. 그래서 넘겨주니까 v제곱이 25v0 제곱이네. 그래서 v는 5v0다. 답은 1번. 자, 32번. 자, 그림은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자, 내려오면서 구간 A랑 구간 B를 지났는데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느려지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B와 A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2배 차이 난다. 그러면 A보다 B를 지나는데 2배가 더 많이 걸렸다. 그러면 T초, 2T초 매겨놓지. 자, 힘이 똑같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두 구간 모두 같을 거다. 그러면 가속도가 음이겠지. 마이너스 A, 얘도 마이너스 A. 그러면 가속도가 똑같은데 시간이 2배니까
얘들이 속도 변화량을 결정한다 맞지?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AT, EAT 속도 변화량은 1대 2일 거다. 이런 걸 이제 X, EX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했다 맞지? 그러면 구간 A를 지날 때 속도는 X 감소하게 표현할 거고 구간 B를 지날 때 속도는 EX 감소하게 표현을 할 거다 이거지. 자, 근데 구간 B는 마지막에 정지다 맞지? EX 속도 감소해서 정지한 거니까 구간 B를 시작할 때 속도를 우리가 이제 EX로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구간 A를 지나갈 때 X 감소한다 했는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속도를 V로 잡읍시다. 그러면 A를 지나면서 X만큼 감소해서 V-X의 모습으로 가겠다 맞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구간 길이가 L, 얘는 2L, 두 배 더 길다 맞죠? 근데 시간도 T, 2T, 두 배 더 걸렸네.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이동거리 맞지? T, L 이동한데 T고 2L 이동한데 2T. 아,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구나, 두 구간은. 그러면 구간의 처음 끝 속도의 합이 똑같구나. A 구간은 시작 끝 속도가 2V-X 합이. 그 다음에 구간 B는 둘이 더하면 그냥 2X네요. 요거 둘이가 서로 같다. 그러면 X는 3분의 2V네요. 그러면 이제 X 구했으니까 표현해보면 구간 A를 마지막으로 끝날 때 속도가 3분의 2V 빼면 3분의 1V. 자, 구간 B 시작할 때 속도가 3분의 2V의 2배니까 3분의 4V. 자, 그러면 이제 H1, H2 묶어줍시다. 자, H1이라는 높이는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높이다? 정지해 있던 물체한테 V라는 속력을 줄 수 있는, 요 운동인이 줄 수 있는 높이다. 그 다음에 H2라는 높이는 3분의 1V에서 3분의 4V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높이다. 그치? 자, 운동 에너지로 생각해야 되니까 H1에 해당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맞죠? 어차피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H2에 해당하는 높이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V에서 3분의 4V. 에너지의 변화를 봐야 되니까 2분의 1의 M에 3분의 4V의 제곱이 되었네. 어디에서? 3분의 1V의 제곱에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9분의 15다. 맞죠? 그러면 2분의 1M에 9분의 15V 제곱이다. 자, H1과 H2의 B를 물었는데 어차피 에너지 B가 높이 B다 맞지? 그러면 V제곱과 9분의 15 V제곱 B니까 15대 9구나. 반대네. 9대 15구나. 그러면 3대 5네요. 그래서 H1과 H2의 B는 3대 5. 그럼 답은 5분의 3. 2번. 33번. 물체 두 개가 매달려서 운동하는 물체 개다 맞지? 자, A와 B가 매달려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A, B 질량 각각 2mm 줬고요. B가 H만큼 낙하한 순간 B의 운동이 질문했어. 자, 일단 전체 물체 개의 A랑 B는 포텐셜 에너지도 변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도 변할 수 있고, 자, 요 네 가지 형태의 변화를 전체 다 따지고 보면 다 더하면 뭐 된다? 0 된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었다 맞지? 자, 요걸 이용해서 예, 작네. 자, 보니까 자, 일단은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다 맞지? A는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0이고, 자, B는 내려갔네. 그러면 내려간 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M이 H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MGH 감소했다 알겠지? 자,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변화량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MGH도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플러스 MGH 전체가 변해야 전체 합이 0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A랑 B의 운동 에너지는 묶여있는 두 물체의 속력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속도가 같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B는 누가 결정한다? 질량이 결정한다 했어요. 질량은 A가 B의 2배다 했으니까 2대 1로 전체 얘들도 전체 운동 에너지를 둘이 나눠 먹을 거다. 전체 운동 에너지가 MGH였으니까 2대 1로 나누면 A는 3분의 2 MGH 증가할 거고 B는 3분의 1 MGH 증가할 거다. 자, 우리한테 묻는 거는 누구? B의 운동 에너지인가?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 MGH다. 그래서 답은 1번.
34번. 자, 33번도 물체 개다 맞지? A 물체, B 물체 질량이 똑같네요. 둘 다 M이고. 자,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A, 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자, S만큼 이동했네. A가 S만큼 이동하면 B도 S만큼 떨어질 거다. 자, 이 순간의 모습으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속력은 얼마냐? 자, 그러면 떨어진 높이 S. 그러면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0이고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mgs 될 거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도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mgs만큼 변해야 되는데 요 두 에너지가 합해서 플러스 mgs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A랑 B는 질량이 1대1로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질량 비대로 MGS라는 운동에너지를 나눠 먹을 거다. 그러면 2분의 1 MGS 증가하고 얘도 2분의 1 MGS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자, A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A의 속력은 A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GS는 2분의 1 질량 M이니까 MV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정리하면 V는 루트 GS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A를 놓은 순간보다 감소하였다. 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죠. B는 전체 에너지가 MGS 감소했고 2분의 1 MGS 증가했고,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MGS 감소했다. 그럼 감소했다. 맞죠. 그 다음에 D는 B의 운동 에너지는 MGS였죠. 2분의 1 MGS이다. 맞죠. 답은 5번. 자, 35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세 물체, 질량 M맥을 놓읍시다. 자, 세 물체가 손을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이제 등가속 운동하면서 떨어지겠죠. 자, A를 가만히 놓으면 C가 먼저 지면에 V의 속력을 닿는다. 일단 그러면 C가 닿을 때까지를 구분해서 먼저 한번 구하고, B는 여전히 계속 낙하해서 C에 닿는다. 오케이. 그러면 B가 C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을 물었어요. 그러면 A가 C가 닿을 때랑 그 다음에 B가 닿을 때 A의 운동에너지 B를 구하면 A 속력을 V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처음 놓고 나서 C가 닿을 때까지, 요때까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C가 닿을 때까지는 C는 H 내려올 거야, 맞지? 그럼 B도 똑같이 딸려서 H 내려올 거다. 자, 그러면 전체로 보면 B랑 C가 둘 다 mgh 감소하네.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한꺼번에 변화량 한번 가봅시다. B가 mgh 감소, C가 mgh 감소. A는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EMGH 감소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 증가는 얼마? EMGH 증가해야 한다. 근데 세 물체가 모두 질량이 같으니까 A나 B나 C나 전부 다 몇 대 몇으로? 1대 1대 1로 운동에너지 나눠 가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A의 운동에너지는 현재 요거의 3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2 mgh 운동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C가 닿을 때고, 요때 속도가 V래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자, C는 이제 닿았고 C 바로 H 위에 B가 있을 거야, 맞지? 자, B는 여전히 떨어질 거야, H만큼. B가 C에 닿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C는 우리 물체계에서 제외고 지면에 닿았으니까 이제 C의 의미가 없다, 맞지? 자, B가 내려온 에너지 H만큼 잃었다, 맞지? 그러면 B 혼자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h 잃었다. 자,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도 전환이 될 텐데 개에, C는 개에서 제외됐으니까 전체 개는 A랑 B밖에 없다, 맞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mgh 될 건데 요거를 절반씩 가져가는 게 A, B다 이거지.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가져가는 거는 2분의 1 mgh 가져갈 거다. 자, 그러면 A가 원래 3분의 2 mgh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거는 C가 닿을 때, 그러면 B가 이제 닿을 때는 A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h에 추가로 2분의 1 mgh가 더해질 거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6분의 7 mgh다. 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비교하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되니 묻는 거잖아. 그러면 3분의 2가 6분의 7 됐으니까 몇 배고 4분의 7배 되었다 이거죠. 자, 운동 에너지가 4분의 7배가 되면 속력은 2분의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7배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V였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7V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6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보다 B가 H 높은 상황이에요. 자, 손을 놓으니까 이제 3M은 떨어지고 A는 올라가겠죠. 자, A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자, B는 이만큼 내려간다. 근데 당연히 두 물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요 거리는 서로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H만큼 B가 더 높았는데 반대로 3H만큼 A가 더 높아지려면 각각 똑같이 움직이니까 각각의 물체는 2H씩 움직이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나에서 A의 성적을 물어봤어요. 어차피 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거야. 자,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을 보면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구할 수 있다 맞지? 자, A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니? A는 올라갔거든. EH. 그럼 플러스 EmgH 올라갔고, 그 다음에 B는 내려왔는데 질량이 3m인데 EH 내려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mgh 잃었다 이거지. 그러면 도합 전체 물체 개는 마이너스 4 mgh 잃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플러스 4 mgh 증가했을 거다. 자, 그 중에서 A랑 B는 질량비대로 이 에너지를 나눠 먹는다 맞지? 질량비가 1대 3이네. 그럼 우리가 궁금한 A는 그 중에서 4분의 1을 가져가니까 플러스 mgh, B는 플러스 3mgh. 이렇게 운동에너지를 나눠 가질 거다.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가 mgh인데 속력물을 쓰니까 A의 질량 2분의 1 mv제곱 해주면 V는 루트 2gh다. 그래서 답은 2번. 7번에서는 그림에서 보니까 A는 질량 M, B는 질량 3M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이제 놓으니까 B는 내려가고 A는 올라갈 거다 같은 거리만큼. 자, 근데 요 처음에 출발할 때 높이를 안 줬네. H라고 한번 줘봅시다. 자, 그러면 A는 H만큼 올라가게 됐고 B는 H만큼 내려가게 되었을 때 A, B의 순간적인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보래. 자, 그러면 일단 변화량을 한번 봅시다. A랑 B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니? A는 H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mgh 변했고 B는 마이너스 3mgh 감소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mgh 감소했다 이거죠. 요 에너지가 2mgh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체 전달될 거다. 근데 또 질량비가 A랑 B는 1대 3이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요 B에 맞춰서 질량비에 맞춰서 가져갈 거다. A는 2분의 1 mgh 증가할 거고 B는 2분의 3 mgh 증가할 거다 이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게 도착했을 때 최종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럼 B는 지면에 닿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겠다 맞지?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받아봤으니까 2분의 3 mgh 되었을 거다. 그래서 전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3 mgh 되어 있다. 자, A는 H도 올라가서 높이 EH 지점이 되었을 거야. 그러면 A는 일단 위치 에너지 2mgh 가지고 있고, 자, A는 운동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냐? 2분의 1 mgh 추가로 2분의 1 mgh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총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5 mgh 고의 A의 역학적 에너지다 이거죠. 그래서 A랑 B의 역학적 에너지 B를 물었으니까 2분의 5랑 2분의 3이네. 그러면 5대 3. 답은 5번. 8번. 자,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M, EM인 물체가 매달려서 운동한다. 자, 가에서 A가 수평면 위에 있고 나에서는 A, B를 위치를 바꿨네. 그래 똑같은 실험을 했다 이거지. 자,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자. S만큼 간 것다. 자, S만큼 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제로이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얘는 마이너스 2제로 감소했다 이거죠. 자, 나에서 B를 놓은 후 B가 똑같이 S만큼 이동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인지 묻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잃어버리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빗면에 있는 물체밖에 없다 맞지? 자, 똑같은 길이가 있기 때문에 가에서 B가 떨어진 높이가 h라면 나에서 A가 떨어진 높이도 h겠네요. 그럼 이걸로 한번 출발해 보지 뭐. 전체로 보면 A는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가에서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B의 감소한 양 마이너스 EmG H 감소했다. 자,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을 거야. 그러면 EmGH가 운동 에너지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을 건데 이거는 A한테도 가고 B한테도 간다. 무슨 비로? 질량비로. 그러면 A랑 B는 1대2의 질량비로 나눠 먹겠네. 우리가 궁금한 거는 B. 그럼 B는 전체의 3분의 2, 3분의 4 mgh 가져갈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B는 운동 에너지가 방금 구한 대로 3분의 4 mgh 증가했어요. 왜 이러지? 자, B는 3분의 4 mgh 증가했어. 자,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EM짜리가 H만큼 떨어지면서. 그럼 마이너스 2mgh 감소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이 전체는 3분의 4 증가 2 감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mgh 감소했다. 요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제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 한번 봅시다. A는 전체가 보니까 A 혼자 떨어져서 mgh 감소했네. 그러면 요 에너지가 A랑 B에게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건데 우리는 A가 관심 있다 맞지? A는 질량비가 1대2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인 3분의 1 mgh 운동 에너지 가져갔을 거다.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3분의 1 mgh. 근데 A는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져서 감소했다 맞지? M이 H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mgh. 그래서 얘도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mgh 감소했다 이거죠. 똑같네. 그러면 A랑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똑같이 2제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